안녕하세요. 나주김입니다. 오늘도 제가 매수매도 요약을 하려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일단은 오늘 같은 장은, 그러니까 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되는 날이면은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이 코스피에 매수를 갖다가 1632억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235억 정도를 매수를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장을 보시면 차익 순매수가 142억이고 비차익 순매수가 1209억이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차익 순매수가 많은 날보다는 비차익 순매수가 많은 날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매수를 하는데 어떤 차익을 남긴 매수가 아니고 순수 매수로다가 따졌을 때는 비차익 순매수는 일단은 자본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익 순매수가 많은 날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도 이제 상승할 여력이 조금 적은데, 비차익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날 같은 경우는 장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매도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고, 매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면서 어쨌든 할 일이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칠판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갖고 제가 적은 것도 있고 안 적은 것도 있는데 최대한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가 또 쌍끌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장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에 일본을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화 수요일은 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뭐 매수하고 매도는 제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칠판을 보시면 오늘 매수한 종목은 신규 매수 만도, 인스코비,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만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매도까지 오늘 다 끝낸 종목이고요. 인스코비랑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는데 이제 약간 손해인 상태로 오늘은 끝났네요. 또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으니까 뭐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에요. 당일날 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손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볼까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6 마이너스 인 상태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어디 갔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4% 손실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 어느 정도 대응을 했고,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게 드림 시큐리티였나요? 잠시만요. 드림 시큐리티가 아니었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매도를 못하게 됐죠. 요게 제가 매도를 7,940원에 걸어놨었는데 7,930원까지 딱 오고선 내려가는 바람에 매도가 안 돼갖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매도까지 하고선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공짜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는 바람에 어쨌거나 손실까지도 왔고, 처음에 그 슈팅이 나왔어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하고선 VI 바로 전까지 슈팅이 나왔었는데 VI 아래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매도가 안 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손실로 마감을 했지만, 장이 양봉으로다가 마감을 하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쁜 상태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방봉 자체가. 근데 어제보다는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고, 이거는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선 매수를 한 거고요. 오늘은 대응을 했지만 다음날은 빠진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선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면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라인은 거의 뭐 4,000원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또 잡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때 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다시 살려낸다고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매도한 게 많아요. 보면 옆에 체결장을 확인해 보시면 매도한 거 일단 좋은 사람들, 뉴프라이드, 에코마케팅, 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참 수익은 나긴 나는데 계속 이제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종목이었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제가 팔았죠. 시작하자부터 어느 정도를 팔면서
거기 위에 저항대를 갖다가 확인을 한 거예요. 저항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항대에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팔릴 거라고 이제 마감을 지금 처음에 판매됐던 가격보다 더 아래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좋은 사람들 팔았고 그 사람 못 팔았나요? 처음에는 팔고 그러네요. 초반에 이제 좋은 사람들 판매한 게 좋은 사람들이 맞고 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대 부근에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저항대에서 걸릴지 모르니까 팔고 그 다음에 예상한 대로 내려놨어요. 하지만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죠. 제가 최초 매도한 게 3,6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위로 쭉 매도를 했는데 장 마감은 3,580원. 그러니까 매도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각했던 대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종가보다도 더 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내려갔을 때 대비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보면 LB세미콘도 제가 매도를 했네요. LB세미콘 4,515원에 매도를 시작해가지고 쭉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LB세미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계속 분할 매도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마감은 4,395원. 이것도 위에서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도 같은 경우는 저항대에서 43,000원에 매도를 했고 실제로 주가가 43,45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갔었어요. 근데 적당한 고점 위 부분에서 매도를 했고 만도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당연히 아래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일단은 종가 마감보다는 대가 위에서 했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선 다시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해놓고 매수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한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에스모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긴 했지만 에스모 같은 경우 오늘 슈팅이 나와줬죠. 슈팅이 나와주는 바람에 지금 에스모 같은 경우는 마감 상태가 제가 6.79% 수익인 상태로 마감을 했고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여기 7,700원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판매된 게 7,900원부터 매도를 했으니까 종가가 7,780원. 그러다 보니까 7,700원을 제외하고 요 위로는 8,120원, 8,123원 요 부분으로 쭉 매도한 것들은 제가 오늘 종가보다도 당연히 위에서 매도를 한 거죠. 꼬리 달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매도를 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매도는 꼬리를 단다고 해도 수익을 많이 냈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추매한 종목 같은 경우 항공호주 같은 경우는 또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을 약간 낮춘 거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추매하기도 애매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추매하는 방향 쪽으로다가 해서 잡아놨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제가 더 참아도 되는데 조금 미리 매수를 했어요. 3,950원. 원래는 최초 매수하려고 했던 거는 31,850원에서부터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31,850원, 31,800원, 31,750원에. 그런데 이게 장이 끝까지 안 내려오길래 마지막쯤에 제가 여기 31,950원에 매수를 걸어서 이 부분에서 매수가 됐고 종가는 31,950원에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게 된 거고 그리고 전량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칠판 보시면 만도는 잘 팔았고 그리고 OCI 같은 경우 그저께 97,000원에 분할 매도를 했던 거를 오늘 OCI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OCI 같은 경우가 8.44%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라인 10만원, 10만 5천원 부근에서 마감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10만 1,500원에 마감을 하면서 두 틱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고요.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냐면 롯데관광개발 롯데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게 칸이 부족해서 그냥 롯데까지만 써 있는데 사실은 뒤로는 롯데관광개발이라고 보여요. 여기 보시면 23,600원 이거는 완전 고점에 매도했죠.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23,600원에 매도하고 한 15% 정도 지금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종가에 한 번 더 잡으려고 하다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으로다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시간으로 지금 7.28% 떴네요. 이런 거는 욕심을 내면 또 욕심을 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욕심을 안 내고 마감을 해서 이제 끝낸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뭐 특징적인 걸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서 물려 있었지만 제가 11만원대 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매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가 12만 3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후성 같은 경우도 참 애매하게 물려있긴 물려있는데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서, 물린 건 아니에요.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요거는 수익이 참 제가 잡은 라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점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매도를 분할을 하면서 또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가 돼서, 사실상은 제 거에서는 지금 매수하라고 카카오나 후성 같은 경우는 제 무조건 매수 수식에 나왔는데, 조금 더 본 이유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황 자체가 비차익 순매수도 많고 선물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해서 일단은 전부 매도를 하지 않고 이제 홀딩을 가져가면서 조금씩 매도하려고 하는 상태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저쪽에 보면, 제가 보면은 아마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하락장이었을 때는 여기 2번 수식에 보시면 지금 오늘은 종목이 3개밖에 안 남았죠. 원래는 여기 종목들이 쭉 한 여기 요 정도까지 반 이상 남으면서 이제 저점에 종배할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자동 삭제 체크를 해놨는데, 자동 삭제 체크를 해놓은 게 저점에서 올라가면 안 나와요. 아래로 내려가도 안 나오지만 오늘 같은 장에는 여기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보시면 되고요. 저점에서 반등한 종목들을 보시고 싶으면 오늘 반등한 종목들이 7번 수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이버, OCI, 만도, 하나금융지주. 자, 제가 매도했던 금액을 보면 여기서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OCI라든지 이제 만도라든지, 만도는 이제 제가 메모 삭제했죠. 매도했으니까. 그리고 삼성물산, 인스코비,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제가 저점에서 어제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나왔던 종목이, 이번에서 마감했던 종목이 이렇게 쭉 보시면 2-1번 저점 반등 확인식 해가지고 어제 나왔던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됐는지, PN텔 5% 올랐고 해마로프도 4.28, 뭐 PSK 4%, 인스코비도 2.93% 올랐죠. 사실 어제 잡으려고 했는데 잡기가 애매한 자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잡자라고 해서 오늘 잡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이 날 수 있었음에도 약간의 손실로다가 지금 마감을 한 건데, 어쨌든 반등을 한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죠. 반등을 못했던 종목은 CJ, CGV, 삼양식품 이렇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차트를 보고선 제가 매수를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번 수식은 신규 매수보다는 제가 추가 매수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확인 한번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2-1번을 갖다가 켜놓는 이유가, 어제 여기 나왔던 종목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관종을 두고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를 왜냐면 장중에 제가 가끔씩 보는데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시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도 수익으로다가 마감을 하면서 매도도 참 잘했고 매수도 제가 만족할 만하게 했고, 일단 매도가 많이 되는 바람에 또 오늘도 예수금이 증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도 평가도 올라가는 상태가 됐고 예수금도 늘어났고 실현손익도 늘어나는 상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고 하면 장이 상승을 할 때 계속 매도를 해도 수익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제가 물려 있었던 종목 살려내면서 다시 아래 있는 종목도 매수를 하게 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분할 매도 많이 했고 신규 매수를 사실은 2개밖에 못한 거죠. 인스코비하고 드림 시큐리티. 근데 이게 대칭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러고선 추매하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전량 매도한 종목. 원래는 제가
전량 매도하는 종목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전량 매도가 많아진 거는 그만큼 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량 매도할 종목이 많이 나왔고, 저는 손실 보고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도한 종목들 만도도 마찬가지, OCI, 롯데, 관광개발 전량 매도한 종목들은 거의 10%대 거의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는 당일날 그냥 매수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안 따진다고 치더라도 OCI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수익 이상을 보고선 거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래서 실현손익을 제가 보면은 이번 달 실현손익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쨌든 실현손익을 했던 게 평균 3%대. 이번 달 같은 경우 장이 좋은 바람에 사실 손절하는 종목도 있어요. 장이 좋으면 손절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장이 좋았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정말 장 좋은 날에는 실현손익 자체는 이제 손절을 했어도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익 난 걸로 커버를 어느 정도 쳐서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평균 수익률이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매도할 때 뭐 거의 그냥 대충 보면은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0.23, 0.81 전체적 제 걸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원래는 수익이 실현손익 같은 경우는 한 5%대 평균적으로 잡아서 실현손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으로다가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지금 특별한 상태에 없고 전체적인 흐름은 잘 돌아가고 있다. 저점에서 반등하는 거에 내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저점 종배에 나왔던 여기 수식에 이번에 나왔던 종목들을 갖다가 잡아서 수익으로 많이 돌렸다. 이번 달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려있더라도 이번에서 매수를 해서 기아차도 몇 번 나왔던 거죠. 이것도 뭐 오늘 실적 안 좋고 외국에서 이제 관세 매기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 거고요. 어쨌든 말은 뉴스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들어온 걸 보면 프로그램 50억 들어오면서 외국인 15억, 기관 10억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204억 정도가 나왔고, 일단은 PER 자체가 뭐 그쪽에서 안 좋다고는 하더라도 10 이하의 PER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12억 9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나마 그래도 우량주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특별히 다들 장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생각보다는 별로 안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방송을 보든 안 보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수익 마감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뭐라 그래, 자막을 보시면은 만도 뭐 당일 완료 최초 평단 41,250원 내가 적어놨고, 인스코비는 매수 중 현재 평단 이렇게 적어놨는데 손실인 상태고, 드림 시큐리티도 아까 말했지만 손실인 상태. 그래서 인스코비는 좀 올라갈 확률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는 내려가면 이제 일정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제가 계획을 세우고선 일단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금도 많이 마련해 놓고 나중에 또 언제든지 예수금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종목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요거 깜빡이는 거 화면에 보면 지금 삼성물산에 깜빡이고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원래 6번에다 깜빡이게 해놨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요거를 삼성물산 요 자리에다가 지금 깜빡이게 해놓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제가 매수를 할 때 요 깜빡이는 거 위쪽에서 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저점 확인을 하고 이 깜빡이는 거 위에서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것들이 없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4번이랑 5번 수식이 별로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4번, 5번 수식이 안 나왔던 거고, 이제 장이 상승으로 변한다고 하면 이제 6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 유효 자리에서 잡아서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면은 약간 모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수 유효 자리에서는 이거는 약간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과 5번으로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들까지 가는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반등 수식에 특별한 게 없고 어느 정도 살려냈다 싶고 예수금이 또 확인이 되면 제가 6번에서 해서 4번, 5번으로 가서 상한가를 먹는 것들 이렇게 이제 또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거예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점 확인해서 올라가는 걸 확인했는데 조금 더 홀딩을 했을 때 6번, 4번, 5번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상한가를 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2번과 7번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걸로다가 보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6번 같은 경우는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6번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뭐 4번, 5번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3번 고점 돌파로 다 간다든지 후성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네요. 근데 어차피 관련 종목이고 같이 또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놔둬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보합으로다가 마감을 했는데 수익률이 10%가 넘는데도 더 가져가는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다. 만약에 내려오면 또 잡겠다라는 의도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수익 창출을 해내고 예수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채팅방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매수매도 요약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